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의 과거와 현재 최종 정리 시간입니다. 저는 한양대학교 병원 치과 구강아가면외과 교수 박창주입니다. 마지막 시간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자, 이번 전반기 대놀 수요 세미나는 GBR을 주제로 이와 같이 10명의 연자들을 모시고 10시간으로 정리하여 보았습니다. 이것이 각각 방영된 시간과 주제입니다. 이미 많은 선생님들이 보고 배우고 즐기셨을 거라고 생각되지만 혹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대놀 사이트에 모두 올라가 있으니까요.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날짜, 좋아하시는 연자, 관심이 있는 주제를 찾아가서 들어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이번 확 달라진 2021년 대놀 수요 세미나는 주제를 하나로 한정하였습니다. 바로 GBR입니다. 밑에 보시는 것처럼 사이너스 이야기를 하게 되면 GBR과 다소 다른 얘기가 될 것 같아서 이번에는 GBR만 부탁드렸고요. 너무 길면 선생님들 잘 안 보시잖아요. 각 강의는 20분으로 짧게 진행하였습니다. 재미있는 점은 요즘 GBR에 대해서 가장 많은 또는 재미있는 강의를 하고 계시는 10명의 연자분을 어렵게 섭외하였습니다. 구강외과 5명, 치주과 5명이기도 하고요. 다른 면에서 보게 되면 공직에 계시는 선생님 7명과 개업을 하고 계시는 원장님 3명으로 구성해 보았습니다. 3번의 강의 시간을 드렸고요. 고리식재, 차폐막 또는 차단막 또는 멤브레인, 그리고 자유주제로 말씀해달라고 부탁드렸습니다. 미리 주제를 맞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많이 나오는 내용일수록 이것이 최근의 GBR의 흐름이구나 들으시는 분들이 바로 알 수 있도록 미리 주제를 정하지 않고요. 중복되는 것을 어느 정도 감수하여 선생님들의 이해를 도우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질의응답을 하다 보면 시간이 많이 뺏겨서요. 댓글창을 활용해서 실시간으로 소통하려고 노력해 보았습니다. 자, 중간 정리에서 이미 전반기 연자들에 대한 정리는 끝난 상태고요. 중반기 이후, 즉 후반기 연자들에 대해서 같이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정현 원장님 이후부터 후반기 강의가 되겠는데요. 박정현 원장님은 제 친한 후배이기도 하면서 지금도 제가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오스템에서 너무나 만나기 힘든 연자라는 것 선생님들 알고 계실 거예요. 하지만 어렵게 모셔서 오스템에서도 재미있는 강의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박정현 원장님은 크게 3가지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Fixed Membrane for GBR, 고리식재를 사수하라. 두 번째는 Open Membrane Technique, 그리고 세 번째는 Collagenated Bone Graft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예, 저는 Collagenated 또는 Collagenated Bone Graft Material에 대한 그 강의가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이 강의에서 임상증례를 보여주시면서 자신만의 원칙, Collagenated Bone Graft Material을 사용하는 방법을 보여주셨는데요. 어떻게 사용하고 계시는지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자, 환자 케이스를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환자는 왼쪽 아래에 잇몸에 붓고 피가 난다. 그래서 보니까 파노라마에 선명하진 않지만 36번에 2차 우식이 있었고요. 이게 여기서 잘 안 보이지만 이 퍼케이션이 완전히 그 우식으로 뚫렸었습니다. 그래서 예우가 불량했고 뭐 그거는 이제 퍼케이션이 뚫려서 어쩔 수 없었기 때문에 발치하고 아래쪽 뼈가 좋으니까 이미디어트 임플란트 플레이스먼트 하기로 했습니다. 아주 심플한 케이스죠. 이런 케이스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경우에 이제 6번을 발치하고 발치창이 보이고요. septum에다가 드릴링을 해서 임플란트를 식립하는데 보통 이제 퍼케이션 쪽에 염증이 생기면 이 버컬 쪽 본이 먼저 녹으니까 버컬 쪽이 좀 흡수되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이 임플란트를 버컬본 위치 높이에 맞춰서 좀 깊이 식립할 것이냐 아니면 원래
옆에 있는 치아들의 CJ 높이를 기준으로 해서 버컬본보다 조금 더 높게 심을 것이냐를 결정해야 하는데요. 픽스처가 너무 깊게 들어갈 경우에 또 나중에 여러 가지 또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제 위치에다 식립을 했고, 그래서 버컬 쪽에 픽스처가 이렇게 드러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발치창 자체가 그렇게 염증이 심한 건 아니었고요. 이 컨테인드 디펙트 모양을 가지고 있었고, 픽스처에서 이 버컬 월까지의 거리도 꽤 있었기 때문에 네, 그대로 이렇게 픽스처를 집어넣고 콜라제네이티드 신테틱 본 그래프트를 넣었는데, 보통 콜라제네이티드 본이 그 동량의 그냥 파티큘레이트 본보다 조금 비싸잖아요. 네, 비쌀 수밖에 없죠. 만들 때 공정이 더 들어갈 것이고 콜라겐이 더 들어갈 테니까. 그래서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그냥 막 루틴하게 쓰기에는 사실 뭐 그럴 필요도 없고 비용이 좀 올라가기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발치창에다 수술하거나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할 때 앞에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 그 제가 앞쪽에 했던 그 테크닉에 나온 영상에서도 아마 그랬는데요. 그거 한번 다시 보실 수 있다면 보시면 좋을 텐데, 저는 일단 파티큘레이트 본으로 그래프트를 해놓고 그 위에다가 콜라제네이티드 본을 한번 덮어서 더 덮고 그 위에다가 멤브레인을 덮는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을 덮었고요. 여기서는 이제 콜라겐 그래프트까지 사용해서 이렇게 덮어 놓았고, 이게 힐링된 모습인데요. 저는 이제 콜라제네이티드 본 그래프트, 그 위에 콜라겐 멤브레인, 그 위에 콜라겐 그래프트를 3개를 올려놓고 이렇게 오픈 멤브레인을 하는 것을 좀 자주 하는데 비용은 좀 듭니다. 사실 3개 다 싸진 않으니까. 네, 근데 그런 방법을 주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보셨다시피 박정현 원장님은 특히 발치 후 즉시 임플란트 식립 증례에서 일단 임플란트를 식립하고 그 주변에는 파티큘레이트 본 그래프, 아마 이 증례에서는 이종고를 사용하고 이것이 빠지거나 새거나 움직이지 않도록 콜라제네이티드 신테틱 본 그래프 머티리얼을 놓으시고 흡수성 차폐막 또는 차단막으로 덮으신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보여주셨는데요. 아마 그 증례에서는 흡수성 차폐막 위에 콜라겐 그래프트라고 해서 연조직 이식 대체제를 다시 한번 올리셨어요. 저희는 일반적으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이라고 하면 비흡수성 차폐막을 사용하는 것이 대세라고 생각하는데, 최근에 이러한 오픈 멤브레인 테크닉을 많은 원장님들이 하고 계신다는 것, 특히 치주과 선생님들 위주로 하고 계신다는 것을 저도 얘기를 많이 들었었는데요. 이 강의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어서 굉장히 재미있었던 강의였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은 이중석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습니다. 이중석 교수님은 강의, 연구 분야에서 이제는 중견이신 것 같아요. 선생님들,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지만 최근 임상에 가장 도움이 되는 리서치들은 대부분 연세대 치주과에서 나오는 그러한 논문이나 연구가 굉장히 도움이 되는 것이 사실이에요. 그러한 연구의 중심에 이중석 교수님이 서 계신 것도 인정해야 되는 사실인 것 같아요. 이중석 교수님은 최근에 GVR의 경향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골 이식제의 선택,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가? 멤브레인의 선택, 증례별로 선택해야 하는가? 그리고 테크니컬 노트 인 플랩 디자인 앤 어드밴스먼트, 과한 리리징을 피하라. 이 3강의를 해주셨는데, 특히 저는 골 이식제의 선택, 무슨 기준으로 선택하는가에서 최근 GVR의 변화된 개념을 여러 문헌 그리고 실험적인 근거와 함께 제시하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혹시 놓치셨다면 지금 저와 함께 확인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제가 공간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식제가 뭔가 공간을 많이 형성하기 위해서 오랫동안 남아있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면 질문을 많이 받는 게 남은 이식제가 골질을 혹시 저하시키지 않느냐, 흡수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이거는 옛날에 이제 고어텍스 멤브레인 쓸 때는 이거는 사실은 흡수가 되지 않나 공간을 잘 만들기 때문에 사실 흡수되는 것들을 선호했을 때는 이렇게 많이 얘기했습니다. 골질을 저하시키지 않느냐라는 의심을 많이 했는데 데이터들을 보면 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건 저희 병원에서 저희 병원에 정의연 교수님이라고 계신 정의연 교수님의 환자분이었는데 이 환자분께서 이제 나중에 사후에 이제 시신 기증을 하시면서 이런 과학적인 발전을 위해 이런 저희가 조직학적인 결과도 내고 마이크로CT의 결과를 냈던 결과를 보시면요. 여기에 있던 이식제들이 5년, 6년이 지났는데도 잘 많이 남아있는 것들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주변에 메로우본이 형성되는 패턴이라든지 제일 오른쪽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라멜레이션, 완전히 성숙화된 골 양상을 확인할 수 있는 것들을 확인하면 골이식제가 이렇게 듬성듬성 남아있더라도 골이 성숙화되는 데는 지장이 없다라는 걸 우리 이런 데이터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듬성듬성 남아있지만 중간에 이렇게 골소주가 영향받지 않고 메로우본과 함께 잘 만들어지는 영양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 거죠. 보셨겠지만 골 이식제는 차폐막의 종류에 따라 선택해야 하고 일반적으로 골 이식제는 골 형성을 저해한다는 말씀. 그리고 가장 재미있었던 것은 남아있는 골 이식제가 결코 골질을 저하시키지 않는다는 이러한 말씀들은 저는 항상 궁금했었던 부분이고요. 경험, 데이터를 기반으로 나쁜 골 이식제 또는 차폐막 차덴막을 가려내는 연습을 해야 된다는 말씀도 굉장히 인상적이었어요. 그리고요, 강의 중간중간에 계속 정리를 해주시고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주는 강의 스타일도 이중석 교수님만의 것이라고 생각돼서 굉장히 인상적인 강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뒤이어서 말씀하셨던 테크니컬 노트에서 또 하나 재미있는 구절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바로 GBRC 이중석 교수님만의 그러한 개인적인 팁을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요거 굉장히 재미있어요. 저랑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해요. 제가 옛날에 이거는 굉장히 실험비를 굉장히 많이 들여서 실험을 했는데 퍼블리시를 안 한 그런 데이터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거였냐면 GBR을 해서 성견에다가 GBR을 하고 어떤 특정한 목적을 보여주고자 이렇게 GBR을 했던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저희가 이렇게 D센스를 크로닉 타입의 D센스를 만들고 여기에다 임플란트를 심어주고 각각의 이제 GBR을 진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멤브레인을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덮어주고 마무리를 했어요. 그런데 성견 같은 경우는 릴리징을 주지 않아도 굉장히 많이 늘어납니다. 예, 그리고 편편하기 때문에 이렇게 만약에 고리식제가 아주 빵빵하게 넣어지지 않았다면 혹은 릴리징을 줘가지고 릴리징이 너무 많이 해서 고리식제보다 너무 헐렁헐렁하게 된다면 이 텐션 자체가 매우 줄어들면서 고리식제가 확 퍼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자세히는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CT에서 보면은 굉장히 고리식제는 다 흩날려서 흔적도 없이 사라진 걸 확인할 수가 있고요. 이게 조직학적인 사진에서 보시는 것처럼 D센스는 그대로 남아있고 고리식제는 온데간데 사라져 있는 그런 현상을 볼 수가 있습니다. 흡수가 거의 되지 않는다고 하는 이종골 이식제를 사용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없어졌을까요? 이거는 텐션 자체가 없이 플랩 자체를 너무 많이 당겼거나 아니면 고리식제를 너무 적게 넣었을 때 일어나는 현상처럼 다 퍼져버린 거죠. 저 끝에 가 있거나 베스티뷴 쪽에 가 있거나 그러면서 이게 흩날리다가 나중에 그냥 조직 바깥으로 튀어나오게 되는 그런 것처럼 없어져 버렸을 겁니다. 네,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이 GBR에는 거의 필수적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지만
지나친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은 오히려 플랩을 헐렁헐렁하게 만들고 그러다 보면 텐션이 줄어서 고리식재가 다른 곳으로 퍼지게 되고 사라진다는 구절은 참 저도 항상 궁금했던 내용이고 이 부분에 대해서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경우에 따라서 나름의 방법으로 정해서 필요한 부분만 하는 모습이 굉장히 재미있었어요. 역시 이중석 교수님 GVR의 대가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은 존경하는 팽준영 교수님께서 강의해 주셨어요. 팽준영 교수님은 저와 의국 동문이시고요. 제가 1년차 때 3년차 선생님이세요. GVR의 여러 기법에 대한 구강외과적 관점이 가장 돋보이는 강의였다고 생각해요. 특히 자가골에 대한 말씀을 집중적으로 해주셔서 굉장히 큰 도움이 되었어요. 팽준영 교수님은 골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 자가골 이식은 정말 고려할 필요가 없을까? 그리고 실패 시 극복 방법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골 형성을 위한 최소한의 조건을 굉장히 재미있게 들었고요. 거기에서 두 가지 언급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GVR의 성공을 결정하는데 여러 요인들이 중요하지만 바로 환자적인 요인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 저는 항상 저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사항이에요. 선생님, GVR 실패할 수 있어요. 어려울 수 있어요. 하지만 선생님이 잘못했기 때문인 경우보다는 환자적인 팩터도 굉장히 강하고요. 이러한 환자적 팩터를 무시하면 안 된다는 생각, 저도 팽준영 선생님과 100% 동감이에요. 그리고요, 이전에 나왔던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에서 특히 주의해야 되는 부분들을 구강외과적으로 언급하고 계시는데 한번 같이 확인해 봐요. 간혹 많이 물어보세요. 멘탈 포라멘을 만나면 어떻게 하느냐 하는 겁니다. 지금 이 환자도 사실은 멘탈 포라멘에 대해서는 뭐 너브 데미지나 이런 부분에서 많이 말씀을 하실 겁니다. 멘탈 포라멘을 보면 안 된다. 멘탈 포라멘을 보지 않도록 되도록 해라 하는 게 이제 멘탈 너브가 그 데미지를 피하는 방법 중에 하나이겠죠. 이겠지만은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시전을 하다 보면 특히나 많이 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조금만 해야 되는 데는 당연히 피해야 되겠죠. 그런데 뭐 모두를 거기를 갖다가 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건 말이 안 되고요. 텐션이 없어질 때까지 하는 거가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시전인데 많이 이제 그걸 해야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많이 그랩트를 하게 되면 그런 경우에 혹시 멘탈 러브 쪽이 잘 안 당겨지게 된 경우에는 멘탈 러브를 확인하고 이렇게 페리오스티움만 이렇게 이제 제거를 하게 됩니다. 멘탈 러브를 보는 것만으로 멘탈 러브가 이렇게 손상이 된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보지 않고 블런트하게 손상이 되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공학외과 선생님들이 올소고나틱 서저리나 다른 수술을 하면서 멘탈 러브를 수없이 봤지만은 멘탈 러브 손상이 오거나 넘니스가 오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멘탈 러브를 보지 않고 수술한 이제 그냥 다른 선생님들이나 혹은 이제 뭐 마취나 혹은 사랑이나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멘탈 러브 데미지가 더 많이 온다는 사실은 를 본다 그러면 멘탈 러브를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게 필요하긴 합니다. 이걸 어떻게 보라고 말하는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렇긴 하지만은 멘탈 러브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정도에 대한 이런 생각이나 경험들은 가지고 계신 게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멘탈 러브가 이렇게 나오는 게 보여요. 세 가닥이 나온다고 그러죠. 하나는 입술로 가고 하나는 친 쪽으로 가고 하나는 이제 멘톤 쪽으로 가게 되는데 세 가닥이 이렇게 나오는 게 보이게 됩니다. 보는 것 자체만으로는 절대로 데미지가 오지 않습니다. 또 하나 조심해야 될 게 이제 페이셜 아테리입니다. 요거는 사실은 이제 페이셜 아테리보다는 여러분들이 이제 페이셜 아테리는 우리가 벅시네이트 머슬 상방으로 지나가게 되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하고 있는 벅시네이트 머슬 아래쪽이나 이쪽으로 들어가서 이제 굉장히 깊이 이제 인시전을 줄 때 이제 만나게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벅시네이트 머슬이 지나가는 부위가 우리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쪽에 다 붙어 있잖아요. 그 붙어 있는 거 이하로 이제 다이섹션을 해서 올리게 되는 경우가 많지는 않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정도 되려고 그러면 알베올라 좀 복잡해지기 시작하는데요. 우리가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 상방이 알베올라 포션이잖아요. 알베올라 포션이 익스터널 오블리크 리치까지 아래쪽까지 다이섹션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위에 상부 부분이 이제 알베올라 부분이 본이 많이 이제 내려갔다는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굉장히 그래프트가 많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그 바로 익스터널 오블릭 리치 아래쪽으로 이제 더 아래쪽으로 이제 인터널 마일로하이드 리치 쪽 위쪽이 이제 그 임페리얼 알베올라 너브가 지나가는 곳이니까 사실 그까지 내려가게 되면 알베올라 부분이 많이 없다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버칼 쪽을 하게 되면 페이셜 아테리나 이쪽을 이제 분지나 이런 것들을 뭐 다칠 수 있다라고 합니다. 네, 페리오스테알 릴리징 인시전을 하실 때요, 멘탈 러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페이셜 아테리 손상도 가능하다는 좀 전에 말씀 선생님들 꼭 기억해 주세요. 너무 쉽게만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러한 것을 하실 때도 좀 꼼꼼히 확인하면서 하는 버릇을 가지셔야겠다는 말씀 드리고 싶어요. 꼭 주의해 주세요. 이런 말씀은 팽준영 교수님밖에 하실 수 없는 것 같아요. 뭘 좀 많이 드시는 게 하나의 단점이긴 한데요. 항상 존경합니다, 팽준영 교수님. 다음은 GBR계에 떠오르는 샛별 임현창 교수님이에요. 저는 임현창 교수님 강의를 듣고 굉장히 개인적으로 놀랬고 이런 강의를 하는 사람도 있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사실 임현창 교수님의 논문만으로도 GBR을 쭉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많아서 저는 개인적으로 찾다가 어려우면 개인적으로 연락을 해서 논문을 받을 정도예요. 임현창 교수님은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 무엇이 중요한가?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는 없을까? 그리고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 나에게 맞추지 말라는 세 강의를 해주셨는데요. 저는 특히 임플란트 주변 골 이식술 다른 방법으로 대체할 수 있을까에서 말씀하시는 임상에서 자주 만나는 디센스 디펙트의 처치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굉장히 개인적으로 공감하는 부분이 많았어요. 선생님, 고리식의 양이 많으면요, 또는 GBR의 양이 많으면 어느 정도 흡수가 되어도 남잖아요. 하지만 디센스 디펙트, 임플란트 톱이 약간만 노출되는 경우는 본그랩의 양이 적기 때문에 또는 GBR의 양이 적기 때문에 뭘 해놔도 대부분 없어지는 경우가 많아요. 거기에 대해서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를 해주셨어요. 임현창 교수님이 강의 중에 언급하시는 대표적인 논문이 바로 데 브루이커의 바로 이 논문인데요. 데 브루이커는 이미 임현창 교수님의 강의에서 보셨겠지만 2018년 JCP에서 두 가지 군을 설정해서 보여줘요. 첫 번째는 이와 같이 임플란트 주변으로 쑥 꺼져 있는 임플란트 주변의 컨케비티라고 할까요? GBR을 시행하는 증례와 선생님, GBR에 집착하지 말라는 말씀이에요. 회복을 위해서 울룩하게 쌓기 위해서 이와 같이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를 시행해서 이 두 군 간의 비교를 시행해서 꼭 GBR이 필요한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요. 뒤이어서 2020년 COIR에 후속 논문에서 GBR과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가 사실 결과가 비슷하지만 GBR의 경우에는 환자가 조금 더 힘들어하기 때문에 환자 만족도는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 CTG가 높았다는 논문을 보여주고 있어요. 즉 이 두 논문이 임현창 교수님의 연구 또는 강의와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데요. 임현창 교수님은 버칼 컨벡시티, 즉 임플란트를 심었는데 꺼져 있어요. 여기를 늘리는 컨벡시티 회복을 위해서 GBR도 중요하지만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 커넥티브 티슈 그래프트와 같은 소프트 티슈 오그멘테이션도 적극적으로 고려할 만하다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선생님,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공감하는 바가 많았고요. 앞으로 GBR을 대체하는 술식들에 대한 연구도 이런 식으로 진행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생각하게 되었어요. 자, 이번 10명의 연자와 10시간으로 정리하는 GBR 수요 세미나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모든 연자들의 강의에서 중복되고 한 분도 빠짐없이 언급하시는 것이 있어요. 바로
GVR의 결과는 defect configuration에 달려 있다는 말씀이에요. 미리 GVR을 시행하기 전에 defect configuration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어떤 전략으로 접근할까는 꼭 가장 꽤 중요한 치료 전략이고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는 점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이미 확인하셨을 것으로 생각돼요. 두 번째요. 자가골과 비흡수성 차폐막 또는 차단막의 위세는 이전만 못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는 많은 연자분들이 이것을 대체하는 다른 여러 가지 술식들 최근의 흐름을 보여주셨으니까 선생님들 강의를 통해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세 번째는 거의 대부분의 연자들이 테크니컬 팁으로서 페리오스테알 릴리싱 인시전을 해야 하고 하려면 제대로 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심지어는 조금 안 하거나 덜 해도 된다는 말씀까지 나와서 개인적으로 굉장히 정리해서 나는 포괄적으로 볼 수 있는 시간이어서 행복했습니다. 마지막이요. GVR 중요하죠? 하지만 GVR이 저희에게도 스트레스지만 환자에게도 서지컬 버든이 되는 것은 사실이에요. GVR을 대체하기 위한 술식에도 이제는 관심을 가질 때가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들 굉장히 가슴에 와닿았어요. 선생님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굉장히 어렵게 섭외해서 10명의 연자분들을 모시고 GVR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쭉 한번 정리해 보았어요. 제 생각인데 앞으로 근 몇 년간은 이와 같은 호화로운 연자지인으로부터 GVR을 주제로 강의를 듣는 기회는 아마 없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선생님, GVR에 관심이 계시는 선생님, 이번 기회를 통해서 선생님들만의 이론 그리고 술기를 재정립하고 환자, 선생님들에게 도움이 되는 GVR을 하시길 기원합니다. 선생님들 감사합니다.